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도너리스탁의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제도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 미국 나스닥이 한 5% 정도 어제 빠졌다가 또 한 0.6% 정도의 강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국내 증시가 한 차례 정도는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졌던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보게 되면 일단 그런 기대감 역시 우리나라 장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기대감을 갖다 그냥 부셔버리는 조정이었는데, 사실 오늘은 니케이 지수도 다 빠졌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다 안 좋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옷장에 다시 올리기는 했지만 굉장히 이제 컸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기분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네요. 일단 이 지금 나스닥 차트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여기 보시면요, 장기적으로 이제 좀 상승을 해왔던 이런 상승 트렌드, 이 상승 트렌드를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왔죠, 이 구간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증시도 추세 이탈이 나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도 따라서 미리 조정을 받았다라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결국 이제 따라서 빠지게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지금 고점 대비해서 미증시가 어느 정도 빠졌냐면 대략 한 19%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랫꼬리까지 이제 조정을 계산을 해보면 19% 정도 조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저항으로 작용했던 그런 구간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14,200포인트 정도를 기준으로 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만들다가 고점 돌파하면서 상승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13,000포인트까지 이 구간 지지를 못하게 되면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빠졌다가 일단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스닥 선물 시장 하루 종일 조정을 이어가고 있었고, 아시아 증시가 또 좋지 않다 보니까 나스닥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나스닥 선물이 좋지 않으니까 또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좋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금 낙폭이 좀 과했고 그 다음에 반등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오늘 미국 나스닥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너무 과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이제 저점을 잡았던 13,100포인트를 이탈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커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12,000포인트까지도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보고, 우리나라 증시가 아마 2,500에서 400까지 조정이 나온다라면 결국 12,000포인트 이탈하는 흐름도 잡힐 수 있다, 이렇게는 일단 생각을 해두시고, 자세한 부분은 제가 내일장 전략할 때 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02-3153-2642로 전화를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들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빨리 전화 주시고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요. 시장 어렵지만 시장 때문에 많이 빠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들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팅창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뭐 키워드 하면 사실 급락, 뭐 떡락, 뭐 이렇게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키워드로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급락이라는 부분을 키워드로 하나 잡았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상승 흐름들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보게 되면 방산주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한 에너지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굉장히 좀 강한 흐름으로 오늘 마무리됐던 것 같은데 요쪽 섹터 몇 개, 그러니까 테마 몇 개 빼고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오전장에 조금 수급이 있을 때는 그래도 버텨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 이제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저점을 갖다가 뭐 5차례 이상 깨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한 200개 종목 이하로 상승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극단적으로 빠진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어찌됐든 뭐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는 섹터는 딱 뭐 전쟁 관련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의 뭐 지금 핵실험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오늘 또 뭐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 플러스해서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뭐 증폭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고 뭐 해소가 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해서 지금 에너지주라든지 방산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선 관련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딱히 뭐 그렇게 오늘은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하락장에서 좀 올랐다라는 부분들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미국 증시가 5% 이상 뭐 급락 후에 뭐 반등, 여파. 그러니까 뭐 미국장 따라서 급락이 나온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이 급락의 원인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이고 이 시점 자체가 6월이 되느냐, 5월이 되느냐, 3월이 되느냐 계속 앞당겨지고 있고 금리를 일순간에 뭐 천천히 25bp씩 조금씩 올려주는 게 아니라 급진적으로 이 물가를 갖다가 확 잡기 위해서는 뭐 0.5% 정도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에서 이제 어떻게 FOMC에서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뭐 오늘 내일 저녁 뭐 해가지고 모레 저녁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물론 뭐 금리 인상 2월 뭐 3월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가 나온다든지 어찌됐든 지금은 이 시기를 알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고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하락 요인이다라고 하면 뭐 연준에서 1월 달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저희 금리 인상 갑자기 하겠다라고 딱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 일시적으로는 한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재료 소멸 그러니까 악재가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우려하던 부분들이 그러면 불확실성 해소로 이렇게 또 작용을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만약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 금리 인상이 이제 확정이 되고 실행이 되는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시장이 좀 반등을 강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반등을 강하게 하는 거지 시장이 추세 전환을 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고, 추세 전환은 글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조정을 나온다든지 반등 이후에 쌍바닥이라든지 바닥을 좀 만들어주는, 이중바닥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를 만들고 시장이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하반까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요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도 거기에 당연히 한몫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에서 유가를 증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지금 에너지 가격의 상승 추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서 지금 또 시장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종목들 굉장히 단기적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수급 쏠림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등한 것들은 또 눌림이 나왔다가 또 올라가거나 이런 형태로 지금 빠르게 좀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관점으로만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좀 긴 관점에 우량한 종목들,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오늘 키워드 급락과 에너지 방산 관련주들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이제 보유하신 종목들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다면 02-3153-2642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지금 1기는 다행히 시장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제 끝나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수익 매도를 하고 나왔고요.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2기 체험방 2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샵 0082로 돈워리 스탁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다면 추첨을 통해서 5분 오늘 방송 마치는 시점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뒷자리를 화면 하단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분들은 내일 참여 링크 받으신다면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종목 SOS 시간이죠. 첫 번째 문의 주신 종목이 현대위아 문의를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89,200원에 18%입니다. 비중이 참 괜찮으시네요. 89,200원, 89,200원 정도면 평단에 또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딱 애매한 위치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위아나 지금 빠지고 있는 대형주들, 우량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분석은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PBR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 실적적인 부분이 이제 좀 더 받쳐주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이제 컨센서스가
1,390억, 1,400억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아니라 2021년도 실적이죠. 2020년도 실적 대비해서 거의 93% 급증을 한 거고, 2022년도 올해 추정치는 2,500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2023년은 3,100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 추정치대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는 일단 시간이 지나봐야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 전에는 이러한 추정치나 기대치를 그동안 어느 정도 오차 범위 내에서의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하면 뭐 이 추정치를 우리가 못 믿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올해 2,500억이면 적정 주가는 뭐 2조 5천억 좀 넘어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내년도 실적까지 뭐 주가가 미리 반영을 해준다라면 뭐 3조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인데, 문제는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것과는 별개로 지금 시장이 빠지니까 현대위아도 빠지고 있는 겁니다. 회사는 뭐 잘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주가 빠지는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라면 뭐 어떤 지점에서 비중이 18%시니까 조금 더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좀 보유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만약 한 5만 원대에서 한 5만 5천 원까지 조정이 나온다라면 이 구간에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30%까지 맞춰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12% 정도 추가 매수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뭐 단타로 들어가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종목 기다리고 있으신 상황에서 여기서 굳이 이 종목을 손절할 이유는 뭐 없지 싶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지고 뭐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도 결국 다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는 뭐 그런 시점이 오게 된다라면 또 실적들이 부각되면서 실적 장세로 이렇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지금은 좀 버텨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전저점 구간도 이탈했고 차트상으로는 뭐 481선 하단에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인데 좋지 않죠. 시장이 안 좋고 지금 단기적으로 트렌드도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뭐 시장과 함께 이렇게 좀 올랐다가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에 뭐 추가 매수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더 싸지면 그때 가서 추가로 내가 비중을 더 담을 종목이구나라는 부분만 기억을 해두셨다가 올 연말까지 한번 일단은 보유를 해보신다라면 금리 인상하는 부분들 이런 게 이제 증시에 좀 반영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뭐 인플레이션 잡히고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면 결국 실적 장세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수익을 어디서 팔아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 현대위아 걱정할 거 없다,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의 주신 종목 LG 디스플레이예요. LG 디스플레이 뭐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OLED 제가 방송에서 이 디스플레이 쪽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LCD에서 이제 OLED로 넘어가는 그런 산업의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체적인 이 방향이 이제 완전히 환경이 바뀌는 부분이죠. 그동안엔 LCD가 주였다면 점차적으로 LCD는 축소가 될 것 같고 OLED는 확대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 LCD의 단점들을 굉장히 많이 보완해주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 쪽에서는 굉장한 적자를 봤어요. 이제 중국에 완전히 이제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인데, 그 타겟책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OLED를 오랜 기간 좀 준비를 해 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게 되면 19년도에 1조 6천억 정도의 큰 적자를 보고 2020년도 구조조정 굉장히 좀 강하게 했죠. 19년도부터 해서.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OLED 쪽에서 굉장히 큰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까지 1조 7천억, 뭐 2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해 이제 컨센서스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약 한 뭐 2조 4천억 정도,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 1조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올해 작년에 이제 피크를 치고 올해는 조금 안 좋을 거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전년 대비해서는. 그리고 2023년도 전망은 2조 1천억 정도의 또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적정 가치가 얼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코스피 평균 퍼 지금 뭐 증시가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평균 퍼 자체가 이제 10으로까지는 이제 내려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구간에서 뭐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잡는 부분이죠. 그래서 1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뭐 2조 4천억, 그 다음에 1조 7천억, 뭐 2조 1천억, 뭐 이렇다라면 대략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2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총이 한 20조는 되어야지 적정 주가 수준인데 많이 지금 저평가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이제 큰 폭의 하락을 이어왔는데 지금 월봉이에요. 월봉 상황이 약간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이 트렌드 내에서 이제 주가가 계속 움직여 왔거든요. 이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더 굉장히 큰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적정 주가 지금 생각해 보면 7조 6천억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2배가 올라가면 14조, 15조가 될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4만 원 구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조 얘기를 드렸는데 뭐 그렇게 된다면 대략 뭐 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굉장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적이 2조 정도 평균을 유지를 해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 좋고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가격대 뭐 손절보다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문의 주신 분께서는 22,600원이면 그렇게 큰 손실 구간은 아닙니다. 뭐 얼마 안 되는 손실 구간인데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단기적으로 지금 요 상승하던 트렌드 라인은 이탈을 했지만 긴 관점으로 좀 보시고요. 만약 나는 정말 장기 투자는 싫다. 어느 정도의 손절가를 잡고 가야겠다 하신다면 조금 손절가를 좀 러프하게 잡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위로 크게 수익을 2배씩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손절가 조금 러프하게 잡고 보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한 19,500원이 이탈한다라면 손절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보유하는 관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만약 많이 빠진다면 추가 매수 하시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보세요. 비중이 뭐 워낙 지금 30%는 크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잘게 잘라서 좀 하락장에서는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전화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에 2642번으로 여러분 전화 주시면요. 오늘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연락 주세요. 아마 오늘 시장이 워낙 뭐 많이 빠졌다 보니까 뭐 주식창 지금 열어보기도 싫으실 거고 화도 나실 거고 정말 좀 기분들이 다 언짢으실 텐데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액트 오브 갓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신이 뭐 어떻게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을 인간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얘기하는 부분인데, 시장적인 부분들은 뭐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시장은 흘러가는 대로 이제 움직이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어떤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비중 조절을 한다든지 매수를 한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선택을 계속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게 이제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신다면 결국 이런 시간들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또 될 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에 급락장을 겪었던 사람들에게는 팬데믹이 왔을 때 그 급락이 결국은 매수의 기회로 이렇게 좀 작용을 했을 거고, 이번에 또 시장 흐름들이 왜 시장이 빠졌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분들께서는 분명히 또 강한 상승장을 만나실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요. 지금은 손실폭을 최소화 줄이면서 시장에서 서바이브하는 부분에 일단은 초점을 맞추시고 살아남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요. 예, 자, SK 바이오팜 매수가와 평단은 어떻게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3만 원에 30%인데요. 요거를 네. 나는 종목 교체를 좀 하면은 어떻겠나 싶어서 그래 전문가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종목 교체요. 선생님 예. 어떤 종목으로 교체하고 싶은 뭐 그런 종목이 있으신 거예요? 저 셀트리온으로 이 교체를 하면 좀 어떻겠나 싶어서 한번 그래. 여쭤봅니다. 셀트리온으로요. 또 바이오 쪽으로 또 보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이제 거의 뭐 빠진 것도 보잉 비슷하게 빠졌고, 네. 그래서 그 원금 회복이 거기 셀트리온 쪽이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지금 뭐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뭐 조정 폭이 굉장히 이제 컸어요. 한 38% 정도 지금 손실 구간이시기 때문에 거의 40% 손실 구간이시잖아요. 예. 조금만 빨리 이렇게 좀 결정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제 생각에는 선생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거 종목 교체를요? 네네, 종목 교체를 예. 하시는 방향도 좋습니다. 저는 일단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시총이 워낙 좀 고평가돼서 이렇게 상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국 이게 이제 상장했던 시점이 한참 코로나19 진행할 때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품이 좀 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도 들고, 매출은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늘어나서 흑자 전환은 하겠지만 내년쯤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220억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6조 2천억 원, 뭐 SK라는 기업의 뭐 브랜드 가치라든지 뭐 대기업의 배경을 생각을 해도 예.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셨을 때는 예. 종목 교체하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선생님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장기로 가도 되긴 되는데요. 네. 이거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 지금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로 투자할 종목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20년 이렇게 본다라면 예. 모르겠는데, 예. 앞으로 이제 2023년부터 흑자 전환해서 그 영업이익의 흑자 폭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좋아는 지겠죠. 분명히 좋아는 질 텐데 지금 당장의 주가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예. 지금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하락하는 시점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만을 갖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런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제 이 유동성 장세는 끝났기 때문에 성장 섹터보다는 오히려 뭐 기술이 갖고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제대로 찍히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실적 장세가 도래했을 때 유동성 장세 다음에 실적 장세가 왔을 때 좀 더 강하게 부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제 종목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많이 싸고 그다음에 회사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시장 때문에 많이 주가가 빠져 있는 거라면 그런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뭐 SK 바이오팜이 뭐 5년, 10년 지나서 뭐 지금처럼 실적이 안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이시라고 하면 SK 바이오팜을 보유를 했다가 뭐 한참 후에 추가로 더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제가 선생님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저평가되어 있고 기업이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 내린다라고 막 저 셀트리온이라고 막 교체를 할까요? 아니 근데 왜 하필 셀트리온이에요, 선생님?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뭐 실적도 뭐 잘 나오고, 예, 또 뭐 이 빠진 부분도 지금 뭐 비슷하게 거의 좀 빠졌고, 그렇죠. 거의 많이 뭐 빠졌죠. 물론 조금 뭐 분식회계 그 뭐 좀 악재는 있지만은 그러니까요. 그거는 조금 나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 좀 하는 것 같은데 뭐 전무관님이 그거 말고 다른 걸 이 아니라 하면은 저는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분식회계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분식회계가 맞다라고 되는 순간에 셀트리온은 어마어마한 급락이 나올 거야. 그건 당연한 소리죠. 그죠? 그럼 지금이 나오고 있는 실적들이 다 믿을 수 있는 거냐라는 그런 의문을 또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고 기업 신뢰에 대한 뭐 투자자들의 그런 믿음이 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엄청난 폭락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실적이 이제 한 1조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내년부터 1조로 넘어갈 것 같은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도 저는 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선생님. 아, 셀트리온도요? 예, 셀트리온도 싸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장을 꾸준하게 해가는 기업이면은 분명히 맞는데 코로나19라는 시점을 겪으면서 그 코로나와 좀 관련됐던 종목들 있잖아요. 셀트리온도 이제 뭐 치료제 만들고 한다고 막 올랐었잖아요. 예, 이것도 그때 많이 올랐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멀티플을 지금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빠지면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저는 한참 더 빠져야 된다 생각. 제가 사고 싶은 가격이 오려고 하면 셀트리온은 12만 원 이하로 내려와야 돼요. 물론 기존의 주주분들은 굉장히 이제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이건 제 기준입니다. 뭐 다르게 또 지금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석을 통해서. 그런데 그냥 제 기준에는 그냥 이왕 살 거면 더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뭐 많이 빠졌다.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되는 시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목 교체를 한다면 지금은 일단 좀 매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빵빵하게 나오고 있고 저평가된 종목들 뭐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 앞에 이제 상담 받으셨던 분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을 갖고 계시니까 선생님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전자 섹터 중에서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하는데 영업이익이 매출도 증가를 하고 그런데 지금 시장 때문에 많이 빠져 있다라면 저는 저평가 기회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네. 그 자, 전기전자 쪽으로요? 네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예.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비중 30%한 종목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거를 네. 뭐 두 개로 나눠서 셀트리온 더 밑으로 빠지면 천천히 사보시고 뭐 전기전자 관련 섹터 내에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뭐 제가 섹터들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노란 톡방 감사합니다. 예, 들어오세요, 선생님. 예. 자,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안 좋기는 한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슈에 의해서 좀 많이 올라서 출발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안 좋게 좀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뭐 지금 사실 뭐 실적 때문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나 보유자분들 계신데 정말 뭐 5년, 10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가져가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다 같이 빠져 있는 시점에 종목을 차라리 교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BH요. BH. 예, 예. BH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2,000원에 20%입니다. 22,000원 20%. 지금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으시네요. 그죠? 네네, 네. 자, 장이 엄청나게 빠졌는데 이 종목은 정말 선방을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냥 흐름을 그래요? 딱 봐서는. 네네. 예, 그리고 요 지금 BH가 그 PCB하고 FPCB하고 해가지고 예. 회로기판 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관련된 부품사로 예전에 이제 좀 알려져 갖고 네. 시세 좀 크게 났던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실적이 보면요. 네. 3분기까지 277억이 나왔어요. 근데 요게 이제 4분기 결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추정치는 굉장히 이제 좋게 나와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 들어가서 보면 652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 2021년도에. 그러면 2020년도 대비해서 한 2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분보 이렇게 이제 그 분기별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네. 1분기에 150억 적자했다가 2분기부터 적자 폭을 거의 마이너스 10억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3분기에 이게 437억으로 영업이익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면 4분기도 이러한 분기 실적의 추세를 따라가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컨센서스 652억이 거짓말이 아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 1분기에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예. 3분기까지 277억이었잖아요. 그러면 3분기에 아까 보신 것처럼 3분기만 딱 나왔던 영업이익이 400억이 넘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컨센서스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올해 전망되고 있는 1,000억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분기별로 3,400억이 나온다라면.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BH는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PBR로 계산을 해보면 뭐 싸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없지만 또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이 종목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도 턴어라운드 돼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심텍이라든지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 관련된 동종 섹터들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대부분 다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종목을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선생님 뭐 좀 여쭤봐도 돼요? 예, 예. 심택이나 코리아 서킷은 좋은데 네. 그 같은 것도 보면은 대덕전자나 BH는 움직임이 굉장히 둔하고 네네. 이렇게 좀 썩 그렇게 그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심택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대덕전자도. 그러니까 시세 그 탄력을 BH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보면 사실 뭐 대덕전자라든지 다른 PCB 관련주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요. 예예. BH 주가가 제일 못 가요. 예, 맞습니다. 그 다른 것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딱 차트만 놓고 봐도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2020년도부터 이거는 중장기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네네. 우상향 흐름의 추세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주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 예. 이렇게 이제 파동들마다 전저점 구간을 갖다가 한 번씩 이탈시켜 주면서 좀 네네. 투매를 유발했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한몫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좀 가팔라지는 그런 구간들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다 하면 거기서 섹터를 주도하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조금 따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섹터 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시장에서 좀 주도하는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시세 탄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런 근데 부분들이 이제 선생님 결국은 제가 한 거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가지고 있는 BH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가 알기로다가는 금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제일 좋은 종목이라는 거를 신문에서 한번 봤거든요. 네, 얼마 전에.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매출도 많이 금년에 좋아지고 네. 또 영업이익도 뭐 한 1,200억 이상은 나올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막 네, 맞아요. 평가가 돼 그렇게 있더라고요. 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싸다 해서 22,000원에 매수했는데 네, 뭐 2만 한 3,400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저는 한 2만 5, 6천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어서 있었더니 이렇게 푹푹 빠져가지고 저는 좀 선생님 근데 그거는 네네. 지금 시장 영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네. 부분은요. 그거는 네. 저는 기다리시면 선생님 목표하시는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다르게 좀 심택이라든지 시세 탄력이 잘 나오는 부분들은 네네. 그런 종목들이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추정치가 이제 나오는 부분들 2022년도, 2023년도 예, 나올 예. 실적 대비해서 네네. 어느 정도의 폭만큼의 저평가되어 있나라는 부분들이 좀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이제 뭐 7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네. 앞으로 낼 영업이익은 BH랑 거의 비슷해요. 네. 그 말은 굉장히 더 많이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세 탄력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찌됐든 간에 이 섹터 내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적정 주가 수준이 임계점에 달하게 되면 결국 그 종목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고요. 지금 약간 심택 같은 경우가 목표 주가에 거의 다 올라왔다라고 그러니까 이 싸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이제 안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걸 매수하고 계시던 분들이 이 FPC 관련 종목 중에서 싼데 아직 좀 안 오른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전기전자 중에서 내가 심택을 갖고 있었다 하면 그거 차익 실현하고 또 BH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단지 선생님께 필요한 거는 시간 투자만 더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선생님 네. 저기 조금 더 매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가격대 말고요. 선생님 비중이 뭐 더 늘리시면 한 10% 정도 더 늘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예. 더 싸지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해보세요. 지금 올라가는 슬롭 자체가요. 예. 기술적으로 딱 봐서는 뭐 지금 딱 고점들끼리 연결을 하면 저항 라인이 딱 잡히거든요. 그러면 예. 예. 대략적으로 이 종목이 이제 이러한 슬롭 내에서의 주가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예. 요렇게 지금 파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요 며칠
하락폭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고 그다음에 잘 버텨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시장이 네. 여기서 만약에 정말 더 빠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이 종목도 시장 따라서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보다는 좀 더 밀리면 한 19,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단계에서는 괜찮은 종목 가지고 계시니까 이대로 한번 보유를 해보시고 네네. 뭐 더 내려오면 싸게 사는 거고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성공 정말 투자하세요. 도움 많이 되네요. 네네. 네,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네. 힘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잠시 우리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농우바이오 보내주셨어요. 농우바이오 13,650원에 비중이 50%인데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관련주, 경협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여가지고 움직였던 그런 뭐 전적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국내 이제 종자 업계에서는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게 보는 그런 소형주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뭐 가격이 그 테마에 편성하면서 시세를 한번 줬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메리트는 좀 사라졌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지금 가격도 뭐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국내에서 이제 뭐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종자라는 이런 부분들 없기 때문에 경쟁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회사기는 한데요. 최근에 보면 그 식량 관련해서 뭐 미래생명자원이 이제 상한가를 가고 한 이틀 전에 농업 관련 종목들, 사료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급등을 했어요. 그게 이제 식량난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랐던 건데 농기계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뭐 농우바이오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이 왜 같이 좀 못 움직였나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만 뭐 워낙 시장이 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테마들이 힘을 못 쓰는 그런 흐름들은 또 만들어질 수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대장급으로 강한 종목이 하나 탄생을 해야지 그 테마 내에서 다른 종목들을 다 끌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농우바이오는 그냥 대북주 관련해서 경협 관련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그게 이제 완전 이탈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봉을 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요 하락 트렌드를 타고 좀 쭉 조정을 이어오다가 추세 전환을 한번 하려고 하는 뭐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뭐 한 9,500원짜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거나 아니면 요 가격대 부분에서 좀 되돌림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물론 팬데믹 때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급락 나왔던 구간도 있긴 하지만 이 9,500원이라는 가격대를 2018년도에도 저점 구간으로 지키려고 했었고 2020년도에도 팬데믹 상황을 제외하면 저점 구간으로 좀 지켜주려고 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일단 기준으로 조금 잡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600원이면 저항 구간이 딱 저항 자리네요. 이렇게 횡보할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건데 일단 손실폭이 너무 큰데 이 회사가 망할 것 같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뭐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시다가 비중도 50%나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은 뭐 손절 필요 없이 일단 보유를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9,500원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안 나온다 하면 손실을 조금 더 보시겠지만 그때는 손절을 한번 아니면 50%나 되기 때문에 비중을 갖다 좀 축소하시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식량난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슈가 계속 좀 진행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식량 가격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단 한번 크게 상승을 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치하고라도 지금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올 여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후가 이제 좋아지게 되겠죠. 또 홍수가 난다든지 장마철에 이제 문제가 또 생기고 이렇게 되게 되면 작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될 거고요. 식량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각이 커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농업바이오도 그런 테마에 편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때는 좀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뭐 비중도 크시고 손실 굉장히 크실 텐데 손절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은 문자 상담이신데 PN 풍년입니다. 자, PN 풍년이 이제 그 김동연 전 부총리 관련주로 이제 엮여가지고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제가 여름쯤에 6월, 7월쯤에 이제 대선주들 그냥 여러분 아무거나 사놓고 묻어두시면 돈 된다라고 얘기 드렸을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올라간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그래갖고 뭐 한 500% 정도, 5배 정도 상승을 했다가 고점에서 이제 삼산을 만들고 이제 쭉 빠져내려온 그런 종목인데요. 평단이 5,900원, 5,490원 정도 됩니다. 대선주를 알고 공략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앞쪽에 이제 고점 저항 자리 만들었던 요 구간 와서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위에서 물려 계시다가 물타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평단이 맞춰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선 테마는 볼 시점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실적이 뭐 대단하게 괜찮게 나오는 종목이라면 추후에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워낙 주가가 펌핑이 많이 돼 있는 상황에서 내려오는 그런 하락 추세에서 공략을 하는 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기는 하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만약 대선 관련주로 접근을 하셨다라면 손절을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말 단기적인 뭐 그런 이슈들로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고 제 생각엔 요날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요 이제 저점 구간 뭐 4,500원이 이탈할 때는 그래도 손실을 좀 크게 확정을 짓더라도 테마주들 공략하는 입장에서는 손절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 뭐 앞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긴 시간에 기간 조정을 거쳤던 이런 구간까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는 한 차례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손절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린다면 아마 손절이 나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뭐 그렇게 큰 이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600원, 3,6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45원이네요. 요거를 갖다가 손절 이렇게 세팅하시고 이탈하면 진행을 해버리시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조금 더 보유하시면 반등은 한 차례 나올 텐데 뭐 여기서 추세 전환 하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면 이 종목은 하방으로 계속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얼마까지 내려가냐면 테마가 출발했던 가격인 2,200원까지 다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기준을 잡아놓은 거 손절가로 딱 세팅을 해서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중에 뭐 오늘은 제가 이제 장 초반에 단타를 좀 하려고 하다가 체험방 분들하고 어제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뭐 2%씩 넘게 내려박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제가 치고 빠지고 스킬핑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시황적인 얘기라든지 섹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장은 약간 이런 상황이고 뭐 교육적인 내용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시장 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나면 또 종목들 바닥바닥거린 것들 많을 거기 때문에 그때 함께 또 여러분들 매수해 보실 수 있는 게 체험방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샵 0082로 여러분들이 도너리 스탁이라고 딱 보내주셔야지 요 방송 끝날 때 5분 추첨을 통해서 그분들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나라면 M&D요. 나라 M&D. 예. 나라 M&D. 자, 나라 M&D 이게 저희가 첫날 매수한 당일날 손절가를 이탈을 해버려가지고 예. 그때 이제 손실 확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날 그 노란톡방에서는 보유하신 분들이 못 팔았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15,000원 정도에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요거 혹시 노란톡방에 안 들어와 계세요, 선생님? 예. 아이고. 이거 그냥 혹시 방송 보고 사신 거예요? 예. 아이고. 웃자노. 근데 선생님, 네. 반등은 나올 구간이거든요. 예.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요 종목이 제가 선생님께 설명드릴 때 어떤 부분 때문에 설명드렸는지는 기억나시나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솔루션. 예.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하는데 예. 대장주가 나인테크고 지금 나라 M&D 정도는 3등주 정도가 되는데 네. 대장주들이 단기 과열 들어가서 단일가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예. 나라 M&D가 혹시나 대장질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눌릴 때 한번 사봅시다 하고 들어갔던 게 1월 18일이었어요. 음봉으로 조정 나올 때. 예. 그랬는데 이제 뭐 너무 이제 그날 장이 안 좋아서 하락폭이 일단 제가 세팅해놨던 그 손절가를 이탈하는 바람에 예. 뭐 그러면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음날. 근데 보시는 것처럼 하락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또 한번 올렸어요. 15,000원까지. 그리고 예. 문제가 뭐냐면 대장주들이 단일가가 이제 풀려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보다는 대장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은 이게 예. 뭐 나라 M&D 사실 우리가 테마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실적이고 뭐고 그런 거는 볼 게 없습니다. 실적은 좋아요. 네. 회사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런 거 보고 장기적으로 가시기보다는 일단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 접근을 했으니까 예,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좋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차트적으로는 앞에 이제 3월 달부터 뭐 한 8월 달까지 박스권 흐름을 보여줬던 그 고점 구간이 있어요. 예. 요 구간까지 지금 조정이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첫 상한가는 아니네요. 14% 이제 요 급등이 딱 나온 시점. 그러니까 예. 전고점 저항을 돌파하면서 요 시세를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래량이 실린 날이 1월 11일인데 요 날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스권 상단자를 돌파한 날이에요. 예. 그래서 요 구간까지 이제 한 번도 터치 없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조정이 나온 건데 보면 네. 오늘 저점을 딱 그 구간에서 이제 잡아줬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던 모습에서의 우리가 눌림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한 거고 요 네. 추세가 이제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가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종목은 단기적인 하락 트렌드를 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네.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여기서 혹시나 추세 전환의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단 예.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3,500원 위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시세가 나오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런 구간도 있고 이런 구간 지지를 막 받았고 저항을 받았고
막 이런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 라인은 굉장히 매물대가 두터운 구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 계신 분들은 13,300원이나 500원대 물려 계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갈 때 본전 매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예. 지금 대장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뭐 관련주들 중에서 낙폭이 좀 크게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 정도는 좀 세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7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일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내일이 D-Day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시세를 크게 한번 주고 관련주들이 상장한 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거나 아니면 장 막판에 확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리비안 테마 때 보면 상장하고 나서 주가 굉장히 좀 조정을 받다가 리비안이 막 상한가라고 하긴 그렇죠. 뭐 굉장히 상승폭이 크게 미국에서 이제 막 올라가 주니까 한국에서도 한 차례 정도는 더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 약간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부분에 이제 희망을 걸고 버텨내는 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손절가를 11,400원 딱 잡고요. 350원 이렇게 잡고 네.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봅시다. 지금 도너리포트에 이제 나인테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예, 최근에 편입한 게 그게 이제 결국은 나라 M&D를 손절을 하게 되면 다음 들어가는 종목은 대장주로 들어간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우리가 네. 그 앞에 보면 DSC 인베스트먼트를 수익 내고 나오고 나서 짧게 수익 내고 제가 다음번에 요 관련주로 들어갈 때는 대장주인 SB 인베스트먼트를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던 거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일단 항상 우리가 테마를 공략할 때는 대장주가 가장 좋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요 3등주나 이런 거 들어갈 때는 진짜 짧은 구간 시세를 노리는데 요 종목이 만약 시세가 안 나온다, 예상대로 안 가준다 할 때는 마지노선을 잡아놓고 손절을 딱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지라인 밟았기 때문에 내일 정도 만약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일정도 있잖아요. 27일이라는. 예. 그러면 여기서 반등 나오면 제 생각에는 뭐 5일선 저항을 한번 받던지 한 10일선 저항은 받을 것 같아요. 그게 13,4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손실폭을 좀 줄여서 선생님 빠져나오신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아무 반응도 없고 오늘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손절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종목이 잘 갔어야 됐는데 도너리포트 종목이 좀 뭐 장 핑계를 좀 대기는 그렇지만 어찌 됐든 시세가 좀 안 나와서 이렇게 또 정리를 못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무거운데 선생님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예. 거기서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 짧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15,000원 예. 정도까지 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도 드리고 하니까 목표가도 좀 제시를 해드리고 또 뭐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또 6% 수익 날 때 다 팔자라고 얘기도 빨리 드리고 하니까 방송은 제가 24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장에서 단기 수익을 내는 데는 조금 빠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란톡방 여러분들 들어오신다면 그런 부분들 캐치해서 좀 더 빨리 대응을 하실 수 있고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니까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뭐 하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도너리포트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 종목을 이렇게 포트에 편입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뭔가 단타를 들어간다든지 당일날 종목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시점에 괜찮은 종목들, 강한 종목들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방송 특성상 그러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일단 뭐 제가 여러분들께 포트에 편입을 하고 또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리적인 부분은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요. 지난주가 아니죠. 어저께 나인테크 편입을 했는데 요 종목도 좀 전에 상담에서 도와드렸던 나라 M&D처럼 오늘 바로 뭐 손절이 나가나 했습니다. 나인테크. 일단 손절가 살짝 이탈했는데 제가 손절로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노란톡방에서는 아예 드리지는 않았고 뭐 이거 보고 만약에 혹시나 손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 괜찮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짧게 공략을 했는데 이런 시장에서 뭐 수익을 못 내고 손실을 냈다고 해서 뭐 이상할 거는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새로운 종목으로 도전을 해보고 짧게 공략을 또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요 상승 이후에 요런 하락 트렌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이 제가 어제 이제 얘기 드렸던 부분이 5일선 돌파했고 오늘 눌림 자리니까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드려가지고 오늘 저가 매수를 노렸는데 매수가가 일단 제가 제시해 드렸던 매수가가 아닌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5,850원은 오지도 않았던 가격인데요. 일단은 오늘 제가 시가 5,350원 정도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매수를 좀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한데 어찌됐든 지금 보면 파동상 이제 상승폭의 한 중심 가격대 부근에서 이제 공방을 좀 하다가 오늘 오후장 들어서 반등이 조금 나오다 지금 그런 밀린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내일 일정입니다. 내일 모레 일정입니다. 27일 날 에너지 솔루션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죠. 그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지금 이게 단발성으로 이제 끝나고 이미 그냥 끝나버린 종목이다라고 하면 내일 아마 반응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대치가 분명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으로 상승 흐름이 한 번은 강하게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5,500원 조금 안 되게 뭐 5,000 못해도 우리 매수가까지는 올라오지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일가로 이렇게 풀린 이후에 계속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게 뭐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계속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는 시점 매수가 부근에서부터 그냥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세가 좀 더 나와가지고 수익이 나면 좋은 건데 분할 매도 관점으로 매수가부터는 일단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정이 굉장히 임박했기 때문에 요 안에 시세가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손절가 뭐 기존에 제시해 드렸는데 한호가 정도 낮춰서 4,900원 손절가 잡고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략할 종목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분할로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조정 폭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잠시 후에 내일장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고 오늘 종목은 일단 대신 정보통신입니다. 제가 오늘 두 종목을 준비를 했었어요. 이유가 이제 혹시나 대신 정보통신이 시간 외에 급등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종목을 교체할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장중에 지금 좀
급등을 했다가 많이 밀렸다가 또 다시 또 올랐네요. 그래서 일단 한 2% 정도 시간 내에서 상승을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보면 지지를 잠깐 받았다가 반등이 나오고 했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라인이 오늘 저점 구간 잘 지켜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대신정보통신이 상승하는 이유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 데이터 센터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 이게 프로젝트 한 8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그거를 한 8개 중에 7개를 따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뭐 지금 2,700억이다라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상한가까지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88억입니다. 시가총액이 588억인데 수주 규모가 2,70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단기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이제 한 번 정도는 시세를 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시초가부터 매수 공략 들어가고 분할로 내려올 때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매수 기회를 주면 일단 어저께 고점 자리가 이렇게 1,700원이에요. 그저께 고점 자리 1,700원입니다. 못해도 여기 정도를 돌파하는 흐름은 한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공략을 해서 짧게 또 수익을 한번 내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목표가 한 1,850원 뭐 그 정도까지 한번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뭐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이제 트렌드 라인 돌파도 지금 가능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뚫어낸다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긴 할 텐데, 뭐 시장도 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큰 기대 없이 일단은 손절만 잘 지키고 한번 가보자. 손절가는 1,380원 이렇게 잡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장 전략을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요. FOMC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재료 소멸로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은 뭐냐면 뭐 그 전까지 어떤 이 기간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사람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은 불확실성의 조정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두시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예전에 2,400포인트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3,300에 있는 상황인데 2,400을 얘기하니까 다들 손가락질을 엄청나게 했던 뭐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뭐 거기까지는 기술적으로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리막길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낙폭과대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왔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빠진 하락폭이 한 10% 되는데 근래에 가장 조정폭이 컸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 종목들 수를 봤을 때는 100여 종목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정도로 극한의 하락이 만들어졌을 때는 반등이 한 번씩 나오더라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할로 여러분들 정말 싸고 괜찮은 저평가된 이런 기업들 많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저점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부터 용기를 좀 내셔가지고 분할로 10% 매수를 할 거면 1%씩 천천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뭐 굉장히 안 좋은데 여러분들 분할 매수에 어떤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분간을 하실 수 없다. 그렇다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시고요. 샵 0082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으로 이렇게 초대되실 겁니다. 이벤트 당첨자분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뒷번호인데 내일 여러분 문자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남은 3일 동안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 최대한 자산을 잘 지켜서 생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